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최근 증시가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그래도 많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지금 외국인들이 무엇을 풀 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워 담으면 좋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코스피 박스권 머물 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가 박스권을 머물고 말고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박스피라고 할 정도로 늘 박스권 행보를 많이 했던 만큼 큰 기대는 하지도 않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떠나는지 아니면 들어오는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1조 이상을 8월 말에 사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8월 달에 강한 매도세가 나왔던 거를 이걸 다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1조가 넘는 한 번에 큰 매수하기 꾸준한 매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 이 외국인들의 유입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사실은 이것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하방이 끝난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입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0일부터 4일간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각각 끌어모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순매수 돌아왔다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간 매도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수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보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 라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추석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맞겠지만, 어찌됐든지 이 안정화가 좀 돼가고 있는 구간은 아닌가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 하나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최근에 사들였다고 했죠. 근데 보면은 최근 시장의 하락의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 슬며시 늘어나는 공매도, 개인 투자 분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평균 400억 이상 거래를 하면서 이 8월 달에 공매도가 급증 나오면서 개인들이 털고 가는, 늘 얘기했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를 이론적으로는 악재가 맞지만, 이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악재로 흘러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테이퍼링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나라 증시를 하방으로 밀면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굉장히 늘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의 공매도 당시에도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하루 공매도 금액은 지난달 평균 122억이 나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주로 공매도가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줄면서 줄었던 거고, 어찌됐든지 방금 얘기했던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테이퍼링과 동시에 던졌던 게 이제 디램 가격에 따른 이 반도체 업황, 이 반도체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로 많은 공매도라든지 매도세를 던져냈는데, 그거를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이번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외국인의 공매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매도 상한을 위한 주식 매수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저가, 그 다음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매수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더 밀릴 거고 종목이 더 빠질 거라고 하면은, 지금 굳이 2,500억을 사들이느니 10%, 20% 더 밀고 나서 샀을 때는 이들에게 더 큰 이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매수세가 들어와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바닥이다,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걸 사드렸지만, 동시에 또 지금 거의 한 2조가 들어왔습니다. 1조, 2조,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2조에 달하는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하락은, 전에 얘기했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 대형주 위주로 찍어 누르면서 시장에 하락을 유도하고 그리고 과연 그들이 무엇을 사느냐를 본다고 하면은 시장 하락 유도와 함께 개인들 손절을 유도하고 얘네들은 무엇을 주워 담았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상승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찾아봤더니 지금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나왔죠.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금융업, 은행 등등 이 서비스, 의약, 운수, 철강. 그래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제 사실 오늘이 아니죠. 그 9월 2일까지 3일까지인가요? 까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얘네들만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얘네들이 그래서 뭘 산 거야? 전기전자 업종을 왜 산 거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있을 텐데 이거를 요약하면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보면은 외국인이 누적 2조 1030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이 주로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업, 의약품, 운수장비 등 저평가된 경기 회복 업종을 사모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회복 업종.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운수장비 이렇게 업종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업종들에서 매수세가 강했던 섹터들과 테마들을 요약해 보면은 경기 회복 업종이었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거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그냥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급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유 없어도 그냥 차익에 나서는 그런 매물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 경제 재개 수혜주, 금융 등 저평가된 주식들을 강하게 반등했다고 한다. 지난해처럼 확실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간 주식을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롱숏 플레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모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찍어 누르면서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고 그들이 사모았던 건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 업종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사실 코로나가 이제 너무나도 우리나라 경기를 많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무너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와 상생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감기처럼 이제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어떻게 같이 생존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지 코로나를 계속 이렇게 피해만 다닌다고 하면은 답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벌써 3년 정도 됐죠. 2019년도 11월인가 그때쯤에 첫 중국에서 발병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물론 경기가 더 밀릴 수도 있다. 경제가 좀 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경제는 최저점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밀린다 하더라도 똑같은 바닥이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게 더 큰 거지 빠질 것보다는 회복될 게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는 그런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 업종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느냐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경기 회복세와 보복 소비 힘이어 경기 관련주 주가 강세인데 우리가 보통의 경기 관련주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해운, 조선, 철강, 화학, 내수 소비업 얘네를 보통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시장에서 보는 경기 관련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해운과 조선, 화학은 철강이라 좀 비슷하게 같이 엮을 수도 있고, 내수 소비업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따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최근에 해운과 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9월 2일에 보면은 제가 조일 알루미늄 후속주 공개한다고 하면서 후속주 공개 현대중공업 상장에 따른 최대수의 저평가를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해운업, 조선업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보면 되겠고 오늘은 해운과 조선을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철강, 화학, 내수 소비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남은 거는 철강, 화학 쪽 봐야겠죠. 내수 소비업 이런 쪽을 의류 이런 쪽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장히 기대하기 좀 애매할 것 같고 철강 쪽으로 해서 오늘은 조금 중점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자,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 시장 하락 유도했습니다. 거기서 경기 회복 업종을 샀어. 그다음 주워 담았어. 누가요? 외국인이. 그럼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 경기 회복 업종을 여러분들도 보면 좋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끝나는 건 모르겠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경기는 다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든 뭐가 됐든 회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물러설 것도 없다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 업종을 주워 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뭐다? 철강 업종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강 업종 자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기대할 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보면은 최근에 올해도 얘기가 나온 게 3월 수출 역대 최고라고 하는 게 경기 회복 기대감의 석유, 철강, 섬유 업종에 대한 것들이 올라갔다고 했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그동안 부진했던 중간 제품 판매가 늘면서 수출액이 최고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는 철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철강 산업이 조금 많이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예전 10년 동안은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이거예요. 중국이 이제 이게 과거 14년도죠. 중국이 이제 철강 뭐로 하냐면 이제 물량 공세, 저가에다가 물량 공세 하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철강 산업이 치고 달리다가 중국에 밀리면서 좀 많이 흐름이 내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철강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중국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한 글로벌적인 전 세계 경기 기대감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이 철강 수요도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보면요, 오는 6월부터 이미 지났죠? 이 5월때 했던 얘기, 철강 생산 감축을 강화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겠다 보면은 철강 생산을 줄인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탄소 중립,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철강석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탄소 중립과 중국에서의 철강 생산 감축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철강을 만들 때 이 용광로를 이용한 생산이 대다수예요. 실제로 원래 철강을 만들 때 용광로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99%가 이제 고로라고 해서 이게 용광로를 이용한 생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게, 우리나라도 좀 그게 크긴 커요. 우리나라는 비중이 한 60% 정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75% 정도,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철강 생산할 때 나오는 이 고로를 활용하는 게 99%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시장들,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예전처럼 뭘 할 수가 없느냐, 저가에 많은 이 철강을 물량으로 다 공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재 우리나라 국내 철강 업종들에게는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수혜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나왔던 뉴스가 중국에 대한 반사수의 강세가 나온다 해서 북극 철강이 올라갔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중국의 이 탄소 중립 규제에 따른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불가능해집니다. 철강이 불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 채굴 시장이죠. 채굴 시장에 보면은 철강이 수요는 굉장히 넘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3년째 최고치 하고 공급 부족, 또 오른 미국, 중국 철강 가격, 그래서 지금 주문은 계속 밀리는데 뭐합니까? 가동률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철강질 공급이 부족이 계속 지속되면서 여기에 대한 상승세,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기대 가치로서 충분히 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국,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하게
뭡니까?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철강 업체가 결국에는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방송을 요약해 보면은 자,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리면서 실제로 주워 담았던 건 경기 회복주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경기 회복주가 이 철강 산업인데, 지금 이 철강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부족 현상, 이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원래 물량 공급하던 중국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철강을 물량 공세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 회복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됐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주워다 보면 좋은 거는 경기 회복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철강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종목은 아마 포스코예요. 사실 포스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스코도 뭐예요? 실제로 포스코도 2007년에 최고점을 치다가 2008년, 9년 가다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뭐한다? 10년이 넘도록 계속 힘든 나날을 보냈다. 힘든 나날? 그렇지만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철강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고려제강, 세아베스트, 대한제강, 포스코 강판, 한국철강, 등등등 있어요. 철강 등등등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철강의 대표는 포스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스코를 사라. 굉장히 포스코는 상승폭도 둔하고 상승 탄력도 적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하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사려고 하니 다른 철강 업종들도 사실 다 비싸요. 그냥 업황만 들어도 알다시피 철강은 절대 싼 그게 아니에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싸서 5만원이지 시총으로 봤을 때는 6조 7천억이 되고요. 고려제강도 28,000원이지만 시총은 그래도 6,000원 좀 낮네요. 그냥 세아베스트 또 29,000원이지만 시총은 1조 정도 되고요. 한국철강 등등등 굉장히 보면은 11,000원에 얘네 시총이 5,000원도 안 되면 좀 나쁘진 않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철강 업황 자체는 기대가 되지만 이런 종목들의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다 시가총액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포스코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포스코가 철강을 대표하는 산업이니까 분명히 철강 산업이 성장하면 포스코가 성장할 거예요. 시총이 커서 크게 못 갈 뿐이지 상승 탄력이 둔화될 뿐이지 포스코가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찍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문배철강이에요.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포스코의 정식 판매점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쓰레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연간으로 때려버리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번 연도 나와봐야겠지만 그래도 받쳐주고, 영업이익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에서 어쨌든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문배철강 역시는 포스코와 함께 갈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문배철강 같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지금 늘 얘기했던 뭐예요? 전고점 때 돌파하면서 이제 물량 조정 주는 자리.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만 물량을 모아간다고 하면은 포스코의 상승과 함께 추가적인 상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고요. 문배철강 말고도 이제 또 NI스틸이라고 있어요.
NI스틸 같은 경우도 이 문배철강이 이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NI스틸도 뭐 문배철강이 움직여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NI스틸보다는 문배철강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가형 철강 관련주로서는 NI스틸, 문배철강, 하이스틸 뭐 이 정도? 하이스틸도 꽤 굉장히 저가예요. 하이스틸도 꽤 굉장히 3,000원대 저가에서 시총 750억을 좀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에다가 추가적으로 대동스틸 정도까지 얘도 7,000원짜리인데 시총이 700억대 차트도 완전 바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스틸과 대동스틸은 가스관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이스틸과 대동스틸은 가스관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스관에서 남북병협으로도 엮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포스코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4개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 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강 관련 게 정말 많아요. 뭐 한 10개, 2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철강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분석하셔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먹을 종목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